단원상 제목을 보면 나머지 정리라고 나와 있지 않고 항등식과 나머지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나머지 정리를 사용을 하려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 그러니까 x값이랑 관계없이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완전히 똑같으면 우린 이걸 항등식이라고 해. 그래서 x에 대한 다항식을 예를 들어서 이 문제 3차식이야. 얘를 2차식 요걸로 나누면 목도 생길 거고 나머지도 생길 거예요. 이거는 x값이랑 관계없이 항상 왼쪽에 있는 원래식을 나누는 값과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 값이 원래식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건, 그러니까 이건 항등식 문제이지만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의 식이 완전히 똑같다고 했을 때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경우는 미정계수인 a와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임의실수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등식은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항등식은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x값을 구할 수가 없어. 이건 다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a,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걸 구하는 방법은 다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도 되고 숫자를 집어넣어서 수치대입법으로 조건식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너희들 편할 대로. 나는 그 복합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선생님을 따라할 필요는 없고 너희들 선택사 하는 거야. 나는 대신 다만 최고창의 개수랑 차수가 제일 작은 상수항 요 두 개를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먼저 구하는 편이기는 해. 이것들은 단 한 번의 전개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 동량이 존재하지가 않아서 보통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상수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실제로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야. 다만 이 QX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거라서 얘가 3차고 얘가 2차니 얘는 1차일 거라는 것만 알고 있을 거고, 그럼 1차항을 어떻게 둬야 되겠어? mx 플러스 n이라고 두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 n, b, a까지를 우리가 싹 다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 이해됨? 어떻게 돼야 되겠어? 최고창의 개수가 2예요. 여기서 최고창은 여기 2차와 여기 1차를 곱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같으려면 여기 n값은 얼마다? 1이다라고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과 n 얘네들을 곱하면 상수항이고 원래 남아있는 2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과 플러스 n 곱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상수항인데 얘가 누구랑 똑같다? 왼쪽 상수항 a랑 똑같다 라고 관계식이 만들어지네요. 상수항은 딱 떨어지진 않네요. 어쩔 수 없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조건식을 만들려면 다 전개해도 되지만 그냥 수치 대입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n에다가 1 또는 0을 대입해 보는 거겠죠. 가장 쉬운 숫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얘 다 없어지고 여기 a가 되고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n과 a의 관계식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연립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안 되겠다. 0 집어넣겠다. 0 집어넣겠다. 0을 집어넣으면 b가 없어지고 여기에 m 남고 여기에 a 남아서 이 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관련된 식을 만들어서 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포인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항등식을 하는 건데 나머지 정리가 뭐였어? 나누는 값이 어떤 조건일 때? 1차식일 때. 이 나누는 값이 2차식이잖아. 이거 나머지 정리가 안 돼요. 나누는 값이 1차식일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결과적으로는 항등식의 성질 중에서 수치 대입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항등식을 먼저 하고 나머지 정리가 뒤에 나오는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단원 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야? 항등식 조건이 아니라 나머지 정리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미정계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맞죠? 근데 생각을 해봐. 나머지 정리는 뭐였어? 나누는 값이 1차식일 때
나누는 값이 얼마가 되는, 얘가 0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당 단원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나누는 값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그게 원래식이랑 똑같습니다 라는 이 조건식을 너희들이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여기에서 수치 대입을 할 것인지 개수 비교를 할 것인지만 정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지금 항등식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나와 있고 미정계수 a, b 구하라는 내용인 거잖아.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 뭐 하면 돼? 수치 대입 아니면 개수 비교. 되겠죠? 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수치 대입으로 풀어냈을 때 조금 더 편한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얘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좌변에 있는 식은 3차식이고 우변에 있는 식도 전개해보면 3차식이고 얘가 항등식이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얘를 싹 다 전개해서 왼쪽이랑 비교해도 미정계수 ABC는 쉽게 나올 것 같아. 여기 책이 없어요. 너희들 책이 없어. 너희들은 책을 볼 필요가 없어. 나만 보는 거야. 내용을 이해 가시죠? 내가 대신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 지금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없어. 자, 그러면 A, B, C 구하는 거니까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아무거나 이용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는 수치 대입 개수 비교 뭐가 더 편하다? 수치 대입. 이유는 특정한 숫자를 넣었을 때 항이 0이 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얘도 0인자, 얘도 0인자, 1 넣으면 얘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누구만 남아? 얘하고 얘만 남는 거죠. 근데 여기는 미정계수가 있고 여기는 미정계수가 없어. 1 넣으면 얘는 4, 얘는 C. 그럼 여기다 1 넣었을 때 값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식값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식값이 구해졌어. 그 다음에 얼마 집어넣을까? 또 다른 0인자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 되죠. 0 대입해도 0 되죠. 그러니까 좌변에다가 양변에다가 뭘 집어넣어? 0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시키면 또 다른 조건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걸 뭐 할 수 있다?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다. 요 내용인 겁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없는데 일단 다시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좌변을 정리한 게 우변인 건데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냐면 저 문제를 예를 들었을 때 x-세제곱, x-의 제곱, x-1 그리고 상수항 그리고 개수값들이 a, b, c, d 이렇게 되는 조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x에 관하여 내림차수 정리를 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게 여기에 들어가는 0인자가 다 똑같은 값이야. 이렇게 x-를 주인공으로 내림차수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시 문제를 내가 바꿔볼게요. 이 식을 요 모양꼴로 정리해서 a, b, c들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면 a, b, c들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사실 순차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봐봐. 이거 보지 마세요.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야. 최고창에서 A야. 최고에서 얼마? 1. 그럼 얘 1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조금 구하기가 애매해. 왜냐면 상수항을 구할 때 여기도 상수항이 다 나오는 거라서 상수항이 오라는 걸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귀찮지만 뭘 해줘야 돼? 얘를 전개하던지 아니면 2 넣고 3 넣고 1 넣고 다 넣어가지고 조건식 만들어서 개수 비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경우는 우리가 좀 특별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였죠? 열리? 저 모양꼴을 얘 보지 말라는 얘기야.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조리집법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 x세제곱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있는데 얘를 만약에 x-1로 나누세요 라고 한다면 봐봐봐. x-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얘가 몇 차야, 그럼 얘가 2차겠죠? 전체가 3차였으니까. 내가 직접 안 나눈 거야. 나눌 수 있죠? 나누면 되잖아. x-를 나누면 되잖아. 다항식 나눗셈을 이용해서. 그럼 2차식이 나올 거야. 다시 얘만을 또 x-를 나눠. 그럼 몫이 또 있을 거고 나머지가 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은 얘는 세모라고 한번 해볼게. 상수를. 몫이 몇 차예요? 1차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다시 얘를 또 x-로 나누면 x- 곱하기 더하기 몫이 있으니까 몫이 1차를 1차로 나누는 거잖아. 얘가 1차인데 얘를 x-로 또 나누는 거니까 나누는 값이 x-1 몫은 상수 나머지가 또 상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요거 이해 갔어? 잠깐만 이 식을 여기 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걸 통째로 여기다 넣으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x-를 곱하고 더하기 세모를 하는 내용이 되는 거라서 x-의 제곱 별 더하기 달 곱하기 x-1 그리고 더하기 세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x-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x-를 하나씩 다 곱하게 되는 거니까 x-의 세제곱별 여기다 x-를 곱하면 달 x-의 제곱 마지막 상수 세모에다가 x-를 곱하면 되겠고 맨 마지막 곱한 건 끝난 거야. 맨 마지막에 네모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이 식은 이 3차항을 x-로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다시 몫을 또 x-로 나누고 또 마지막까지 x-로 나눠서 더 이상 나눠질 수 없을 때까지 나눈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 이때의 별, 달, 세모,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우리가 다항식에서 1차식으로 나누는 방법 중에서 다항식을 직접 나누면 복잡하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나누게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죠? 얘를 만약에 x-1로 나눈다면 얼마로 나누면 돼? 여기다가 1. 그럼 1되고 1되고 7되고 4되고 4되고 9 이렇게 남겠네요. 다시 얘를 또 나누는 거야. 얘가 지금 몫이었잖아 원래. x제곱 7x 플러스 4가 몫이었는데 이 몫을 또 1로 나누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또 나눠. 1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들아 이게 나머지인데 이 첫 번째 나머지가 바로 얘인 거고 두 번째 나머지가 이 세모가 되는 거예요. 세모가 두 번째 나머지야. 그 다음 나머지가 달인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9, 12 다시 얘가 똑같은 숫자 9가 나왔네. 얘가 마지막 몫 1 이렇게 구해지는 거라고.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인수로 연거푸 계속 나누다 보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대신 여기 있는 0인자는 똑같아야 되고 다른 0인자는 수만 있으면 안 되고 차수도 연달아 나오면 1, 2, 3차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요거를 기억하면 좋겠네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잠깐만요. 네. 것 같고. 그리고 항등식이라는 조건 대신에 표현법이 똑같은 거 있죠. 뭐 어떤 값을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말 자체가 항등식 표현법인 거고 모든 x에 관해 항상 성립한다. 항등식 조건이겠죠. 그래서 주체가 있어야 돼. 주체가 x인지 a인지 얘 같은 경우는 xy가 돼 있잖아. 이건 항등식이 맞는데 항등식의 주인공이 x, y 모두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항상 일정화돼요.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항상 얼마인지 모르지만 특정한 숫자 k의 값이랑 항상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건 항등식인 거야. 요 문구 때문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야. 이 식을 정리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수꼴인 것도 예쁘지 않고 주인공이 XY인데 XY가 아닌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K도 있어요.
복잡하죠? 자,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 주인공 녀석을 기준 삼아서 다 묶어야 하는데, 만약에 x가 있다면 x가 있는 것끼리 다 묶고요, y가 있다면 y가 있는 것끼리 다 묶고, xy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는 통째로 괄호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는 어쩔 수 없어, xy가 곱하기로 연결된 항이 없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리고 차수가 다 주인공이 되는 문자가 두 개나 되기 때문에 차수가 다 1차인 것밖에 안 나오는 건데, 만약에 문자가 하나야. 주인공 변수는 x야. x에 관한 항등식이래.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x 하나로만 묶는 게 아니라 차수가 1차가 아니었을 때는 차수에 나눠요. 만약에 2차식이라면 x 2차 따로, 1차 따로, x가 없는 상수항 따로로 묶으셔야 해요. 이게 항등식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주인공 x를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정리.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뭐 3x 여기가 뭐 a가 있고 ax 제곱 뭐 있고 뭐 bx가 있고 뭐 이제 3x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할 때 이것과 이것을 x로 한 번에 묶으면 안 된다고요. 얘는 같이 묶을 수가 없는 애야. 동류항이 아니라서. 이해가셨죠? 그래서 주인공이 x면 나머지는 숫자로 보고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줘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는 는 k로 두고 푸는 거예요. 그럼 얘랑 곱해서 이걸 넘겨버리면 이 식은 결과적으로 ax 플러스 3by-9는 k 곱하기 x마 3y 마 3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뭐 해줘야 돼? 이거를 x에 따라서 y에 따라서 나머진 걸로 다 묶어야 되겠죠. 전개하셔서 얘랑 얘는 묶어주시고 얘랑 얘도 묶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항등식이었어요. 네,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헷갈린다고. 문제만 보면 kx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글씨를 읽지 않고 풀면 실수하기 좋아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이건 항등식이 아니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건 항등식 조건 아니야? 근데 이 항등식은 변수가 누군 거야? k야. 그럼 여기 이 문제는 두 개가 숨어 있는 거야. 방정식 내용도 숨어 있고 항등식 내용도 숨어 있어. 이게 뭔 소리지? 모르겠어. 근데 뒤에 또 보면 뭐라냐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데요. 자, 근은 x야 k야? x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죠. 괜찮아? 얘는 x인 거고 이 항등식은 k에 관한 조건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건 이제 더 이상 x가 들어가 있지 않은 식이 되는 거고 k와 m만 남는 식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k에 관하여 식을 정리하신 다음에 항등식으로 풀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해 되겠니? 얘는 그래도 조금 난데 여기 문제가 없네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냐면 k에 관한 항등식인데 항상 뭐라고 나뉘면 얘가 중근을 갖는다 라고 나올 수 있대요. 중근을 갖는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때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인 거고 k를 주인공으로 볼 때는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한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문제 다시 내볼게요. 이거 없는 거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 k에 관한 항등식인데 이 방정식은 항상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에 관하여 정리해서 개수 비교 또는 수치 대입을 해야 된다.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해석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이야. 방법이 하나야. 항등식 풀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 정말 완전 정식 만들 거야? 아니죠. 우리 뭐 이용하면 돼? 판별식 이용이 되겠죠. 판별식 값이 얼마다? 이거 이용하는 거잖아. 문제가 두 개인 거라고. 이 최초의 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에 관한 항등식으로도 문제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맞죠? 그럼 물어볼게. 항등식 조건을 먼저 사용해야 될까? 판별식을 먼저 사용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식을 K에 관하여 정리해서 먼저 뭔가를 해야 될까? 아니면 판별식을 먼저 사용해야 될까? K에 관한 정리? 이걸 K에 관한 정리면 얘랑 얘랑 묶고, 그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판별식을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얘는 무조건 판별시티는 0이래. K값이랑 관계없이. 얘가 무조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이걸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얘가 항상 성립할 수 있도록 M과 N의 조건을 만들자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판별식 조건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을 쓰면은 문제가 좀 지저분하네. 내가 지금 억지로 만든 거다 보니. 얘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가 엄청나네요. 이거 내가 너무 억지로 만들었다. 이게 0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 식을 이제 항상 성립하게끔 만들어야 돼. 누구랑 상관없이? K랑 상관없이.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전개해가지고 K로 묶어. K가 없는 건 없는 것들인데 또. 그래서 얘가 얼마고? 0이고 얘도 얼마고? 0이다를 이용하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되겠죠. 식 두 개고요. K가 아닌 미정계수는 Mn 두 개라서 Mn 값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자, 알겠죠? 한 문제 안에 항등식과 방정식을 성질을 동시에 이용하는 문제인 거예요. 누가 우선이 되어야 하냐면 판별식이야. 판별식을 먼저 써야지만 K가 들어간 등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등식이 있어야지만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죠?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전에도 많이 봤던 거라서 뭐 특별하게 하진 않는데 그냥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보기만 할게. 얘가 뭐냐면 좌변을 정리한 식인데 이 계산된 전개식에서의 개수들을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 개수를 각각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더하거나 뭐 다 빼거나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다 더하거나 막 뿔막 교대보어로 더하거나 이런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딱 하나야. 이걸 일일이 하나씩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걸 일일이 하나씩 구할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걸 직접 우리가 하나씩 구할 일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결론은 뭐야? 이걸 하나하나 구하진 않지만 이걸 한 번에 더한 값은 구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였죠. 이거 기억나야 돼요. A0부터 여기에 있는 모든 개수들을 다 더하고 싶어. X에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순간 이 좌변은 개수들만 더한 값이 돼요. 그럼 A0부터 A8까지 합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보면은 A0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답은 16인데 A0가 없는 상태인 거니까 전체 16에서 A0의 값만 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A0는 어떻게 구해? X에다 뭐 하면? X에 0을 대입하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0 대입하면 1의 대제곱은 A0. 그래서 A0는 1.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수치 대입을 이용할 건데요.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추가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거 1을 대입한 값, 마이를 대입한 값, 0을 대입한 값 이게 일단 가장 기본이야. 1, 마이, 0 이것이 아닌 2를 대입하거나 3을 대입할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 대신에 1 대입한 거랑 마일 대입한 거를 연립할 수는 있어요. 기억나니? X에다가 만약에 1을 대입하면 A0, A1, A2, A8 이걸 다 더한 값이에요. 그게 막 16이다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0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A1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플러스 되는 거니까 플러스 A2 항번호가 짝수인 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항번호가 홀수인 거는 뭐야? 항번호가 홀수인 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 플러스 4. 4의 4제곱. 4의 4제곱. 그거 엄청 크네. 250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변변을 더하거나 빼는 거죠. 기억납니까, 이거는?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A0가 2개. 얘는 없어져. 2A2. 항번호가 짝수인 거는 다 2로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얼마다? 더하면 272다. 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나누기 2를 하면 항번호가 짝수인 것들에 대한 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나누기 2하면 1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항번호가 짝수 번째인 것들, 홀수 번째인 것들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홀수 번째인 거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전체 합에서 얘를 빼버리면 홀수 번째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둘을 더해서 얘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이 전체를 빼버리면 같은 건 없어지고 얘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홀수 번째 녀석들의 값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수치 대입을 통해서 개수들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생뚱맞게 다 하는 게 아니라 1과 마이너스를 위주로만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아까 배웠던 내용이랑 되게 흡사하죠.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A0, A1, A2, A10, A10까지 이걸 직접 다 구하래. 그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 녀석을 조립제법하면 되는 거죠. 아까 했던 문제잖아. 누구로 나눠? 2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이게 10차식이고 항이 2개밖에 없어서 되게 쉬울 것 같이 조립하는 게 아니요. 이거 조립제법이 쉽지가 않아요. 한번 볼게.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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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돼요. 그 얘를 2로 나누면 오! 와우. 엄청 간단해 보이지만 조립제법으로 풀기가 거의 힘들어요. 얘 나머지를 다 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건 그렇게 풀려는 문제가 아니겠죠. 자, 그럼 이용하는 거야. 어쨌든 개수들을 다 더하는 건데 짝수 번째에 있는 녀석들만 다 더하래.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 얘가 1이 될 때요. 또 얘가 얼마가 될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만 만든다면 얘가 만약에 1 된다면 A19876 0까지 해가지고 0부터 A10까지 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항번호가 짝수인 거는 플러스 항번호가 홀수인 건 앞에 마이너스 개수가 붙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둘을 뭐하라는 얘기야? 더하거나 빼서 이 값들을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포인트는 개수 뒤에 있는 이 값을 지수로 되어 있는 이 값들을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면 된다 이겁니다. 수치 대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건 대부분 그거예요. 물론 얘가 0 되는 것도 이용할 때가 있지만 얘가 0이 돼버리면 다 없어지고 A0 하나만 나와. 그거 하나만을 우리가 꼭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수의 값이 1과 마이너스 되는 조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나머지 정리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정리 내용만 보세요. 얘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무조건 뭐라고? 얘가 얼마가 되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이용하자고요. 3x 플러스 n이 0이 되려면 x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3분의 n.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n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 6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똑같아요. 1차식 나누잖아. 얘가 0이 되니까 얼마? 3분의 2n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3분의 2n을 대입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된다는 기본 내용인 겁니다. 이해 가셨죠? 나머지 정리의 기본은 무조건 나누는 값이 0이 되는 값들을 이용해줘라.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요런 문제 좀 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항상 똑같아요. 얘를 이걸로 나눠서 나머지가 5다. x에 얼마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2. P-2 더하기 Q-2가 얼마다? 5다. 이렇게 조건이 하나 주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얘로 나눈다. X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넣어라.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1차식으로 나누는 문제가 나오면 나누는 값이 0이 되는 X를 대입해서 식을 일단 다 쓰세요. 그럼 조건이 2개가 나올 거야. 3개가 나올 거예요. 그 3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용은 다 똑같죠. 그래서 이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너희들이 다시 연습을 해보면 될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되는 건데.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게 안 나오지? 이건 봐서 다음 시간 다시 좀 더 이어할 건데,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문제 중에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다? 이건 땡큐 문제야. F-1은 3이다. 괜찮아요. 얘로 나눠서 나머지가 이거다. F2분의 1은 2분의 3. 이건 그냥 끝이야. 근데 마지막에 문건이면 얘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수는 없어. 근데 fx를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면 나누는 값이고 몫이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 글쎄 1차가 돼야 돼. 그건 rx예요. 우리가 구하려는 값은 ax 플러스 b. rx는 이제 1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마사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A와 B를 구해야겠다 이거가 되는 거죠. 다시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 유형을 좀 구분을 해볼게요. 1차식이 아니야. 그럼 먼저 떠올릴 게 뭐냐면 혹시 얘가 인수분해가 될까? 이거 생각해 줘야 돼. 얘는 쟤 안 돼.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2x-2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누는 값이 1차식은 아니지만 나머지 정리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한다면 이 통째로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얘가 0이 되는 x값들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에 대한 함수값 f2분의 1과 f-1이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무조건 사용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양변에다가 뭘 대입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f-1은 마일 넣는 순간 다 없어져요. 여기다가 마일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는 거야. 근데 f-1이 3이라고 했으니 등식 하나가 만들어진 거고, 두 번째,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얘 또한 0 돼서 없어지는 거고 2분의 1 a 플러스 b만 남겠죠. 근데 이 값이 얼마다?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식 두 개를 연립해서 미정계수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는 아니죠. 원래는. 왜? 1차식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렇게 조건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차식이 아닌 거더라 하더라도 얘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서로 다른 1차식의 인수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린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2차 이상으로 나눌 건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거나 0인자가 2개가 있어야 대입할 값이 2개인 건데 얘네들이 완전 제곱식으로 똑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비정상적인 항등식 풀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가 좀 어려운 거고 그거는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이어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항이고요. 오늘은 일단 너희들 과제 오답만 하고 나서는 요거 마플을 이어 풀 겁니다. 알겠죠? 오늘 숙제도 마플로 나갈게요. 자, 다시 자리로 들어오셔서 나머지 문제 볼게요.